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월 18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중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페드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지며 전체적인 하락 마감이 보여졌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현 금리 수준이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다며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정책 금리를 추가로 인상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고, 이어 충분히 제약적인 금리 수준을 5에서 7% 사이로 제시를 했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역시도 페드가 물가 상승세가 확실히 멈출 때까지 금리 인상을 지속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한 달째 직교만으로 페드가 과도하게 휘둘려서는 안 된다며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확실하게 내려올 때까지는 긴축의 기조를 이어가야 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페드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지며 미국 국채금리는 한동안 급등세를 기록했고요. 특히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한 때 3.8% 선을 넘어서기도 하며 장중한 때 3.8% 선을 넘어서기도 했으며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도 4.45% 선까지 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금리 역전 현상도 지속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역시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점은 전일 타겟의 어닝 쇼크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던 유통주들이 이날 일부 기업들의 실적 호조 소식이 들려오며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최대 백화점 체인인 메이시스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한 데 이어 연간이 가이던스를 상향하며 15% 넘게 급등을 하였는데, 메이시스의 3분기 매출액은 52억 3천만 달러이며 EPS는 52센트를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예상치였던 52억 달러 19센트를 웃도는 수치이며, 올해 연간 조정 EPS는 4.07에서 4.27달러로 종전 전망치보다 상향이 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이 소매 같은 경우, 유통 같은 경우에도 좀 갈리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포인트로 잡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WTI 기준 81.64달러로 마이너스 4.62%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약세에 달러는 강세에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약세의 모습이 나왔지만 그래도 볼만한 가치가 있는 뉴스는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위해서 뉴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세인트루이스 연은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를 더 인상해야 된다라는 요 스탠스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자연스럽게 이 채권의 금리 역전폭이 보여지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현재 뭐 실업급여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미국의 고용시장은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그런데 아마존을 시작으로 대기업들에서 대규모의 구조조정이 하나씩 시작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기업들에서 실업자 수가 증가를 하게 된다면은 이 고용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당연히 이런 부분은 제조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수치가 안 좋게 나오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사 잘 되면은 사람을 해고하겠냐 이거죠. 장사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연스럽게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이 주택 관련해서도 안 좋은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소비는 안 좋아져서 재고의 증가가 꾸준하게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나이키만 하더라도 지금 재고 증가에 역풍이 불어오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만드는 족족 팔렸던 나이키마저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키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기업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뭐 어느 정도 끝이 보여진다라고는 하더라도 아직 완벽하게 끝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여전히 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볼 수가 있고요. 자연스럽게 이러한 부분으로 물가가 오른 건 유로존은 물론이거니와 아시아 쪽에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엄청난 물가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걸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유로존 역시도 미국이 속도 조절한다라고 하더라도 물가가 이 정도라면 이들은 속도 조절을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는 분명히 몇몇 국가들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긴축에 대한 기조는 이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에서 훨씬 더 오히려 강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중국의 경제 역시 꾸준하게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작년이었죠. 예, 올해였죠. 예, 헝다발 이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된 내용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중국의 부동산 판매가 감소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와 함께 경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꺾이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를 할 경우에 중국의 경제가 4.5% 정도 성장할 것이다라고 하지만 지금 솔직히 신규 감염자 숫자가 워낙 증가를 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게 규제를 좀 제한하는 걸 푸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확실하게 제로 코로나 정책을 탈피를 할지에 대한 부분은 의구심을 가지면서 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이 픽스가 나기 전까지는 그냥 그렇게 되면 좋긴 하지만 지금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좀 관망을 하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많은 국가들에서 긴축이나 경제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는 이 1금융권은 괜찮은데 이 3금융권이나 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빠지는 모습 때문에 비상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도 말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증권사 역시도 부동산 PF에 열중을 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뭐 화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기업들 특히나 2금융권 많이 조심을 해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대신에 마냥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지금 현재 중동발 자금이 한국에 하나씩 하나씩 들어올 것이다라는 기대감, 요게 커지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가 만약에 여기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게 된다면 그 주변 국가들 역시 여기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이때 한국 기업들은 훌륭한 레퍼런스를 보유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야, 수주 물량의 확대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괜찮다. 아, 이게 진짜 완전히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반도체 혹한기인 이 현재 상황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을 줄이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낸드 얘기는 있어도 D램은 지금 판매량을 안 줄이고 있어요. 예, 점유율 계속 유지를 하면서 오히려 지금 확대를 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가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삼성은 2000년대도 그렇고 1990년대도 그렇고 2010년대도 그렇고 항상 치킨 게임을 진행을 한 다음에 그를 통해 경쟁자를 말려 죽이고 그리고 점유율 확보를 통해서 많은 성장을 보여줬던 기업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 번 할 때 되긴 했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라인도 늘린다라고 하면서 투자를 안 멈추려는 모습, 그리고 감산을 크게 안 하려는 모습,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일단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회사가 탄탄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치킨 게임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하락이 나오잖아요. 반등폭 정말 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반등을 생각하면서 보면은 삼성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현재 리백 해가지고 국내에서 이제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현재 신재생에너지 이쪽만 보면은 한국에서 삼성전자가 이 친재생에너지의 절반을 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만큼 이게 확장이 안 됐다라는 건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쪽 시장이 앞으로 삼성이나 이런 기업들 말고도 커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보니까 친환경에 대한 관심은 저는 이걸로 걱정보다는 기대를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효성 첨단 소재가 탄소 섬유 투자를 더 늘린다라고 하니까 여기가 태양광에도 쓰이고 수소에도 쓰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판매가 그만큼 되니까 이 정도 하는 거니까 국내가 그만큼 친환경에도 관심이 많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쭉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딱 봤더니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나름 한국이 버틸 수 있을 만한 내용도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매매 진행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많은 도움 얻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 전에 공부할 수 있는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고 싶다. 어떤 공부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함께 보시면 되겠네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제 빠지고 나서 자리를 잡나 싶더니 올라가다가 좀 빠지고 이런 걸 좀 반복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핵심으로 말씀드렸던 61선 이탈 안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위에서 자리를 유지해주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서 연결해서 볼 수 있다? 수급만 괜찮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렇게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다. 자, 그러면 현재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어떤 포인트를 잡으면서 보면 괜찮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재밌는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이번에 NH농협증권에서 에너빌리티에 대한 리포트를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두 개가 뭐냐 하면 목표가 2만 원으로 상향했다. 한마디로 매수 신호 하나 내놨고요.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 굉장히 이 주기기 제작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걸 두 번째로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 두 부분이 중요하냐? 증권사에서 목표가 상향에 대한 의미는 이건 매수나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충분한 주기기 제작 경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에 원전의 수주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전의 신규 건설이 최근 몇십 년 동안 많이 없었기 때문에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몇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분명히 건설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은 전부 고정 비용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 관련 경험이 있는 기업들이 협력사로서 참여할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거 연결해서 보았을 때 야, 이거 에너빌리티는 가만히만 있더라도 뭐 영업이익률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협력사로서 수주 나오는 이런 매출은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겠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제가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그게 다시 한번 리포트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정도로 괜찮은 내용인 거예요. 거기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하는 걸 보면은 지금 국내에서 다시 해상풍력 프로젝트 본격화 이것도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근데 이 부분도 알아야 될 거. 한국해상풍력 1등 점유율 사업자가 누구냐? 두산이다. 자, 그러면 두산은 사업적으로 계속해서 좋은 내용들만 쌓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나중에 이 폴란드를 시작으로 체코나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전쟁이 끝나게 된다면 원전을 설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두산의 매출은 계속해서 쌓이고 이걸로 연결을 시켜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일정 영업이익률 생각을 했을 때 매출만큼 실적도 올라갈 걸 기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이런 좋은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단순하게 조금 오르고 끝날까요? 분명히 어느 정도는 자리를 지켜주려는 움직임과 한 번씩 꿈틀꿈틀하려는 움직임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수급을 놓고 보자면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조금 조정이 나오고 외국인이 사기 시작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이랑 기관 만약에 오늘 여기서 종가 플러스로 끝나고 그리고 내일도 플러스 연결이 되는데 61선 위에서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그림 한번 기대해 보기 괜찮은 거예요. 그랬을 때 포인트 어떤 걸 잡아야 된다? 1번 지지라인으로서 61선 그리고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21선 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 큰 걱정할 필요 없다. 네, 취향에 맞춰서 여기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그럼 이제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요걸 한번 꼽아봐야 되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481선까지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보통 이런 모습이 보여졌을 때 이 저항을 많이 이제 보여주는 게 240 아니면 480인데 480이 조금 더 가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거를 1순위로 놓고 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480까지 뚫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요걸 생각을 하자면 240과 가깝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2만 원 조금 아랫부분까지 올라가는 것도 생각을 해보기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항을 한 번에 똑똑 뚫으면은 거기서 힘이 팡 하고 발산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단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런 움직임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최근에 21선 돌파하고 61선 돌파하고 이런 식으로 나왔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총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일단 에너빌리티 리포트 나왔는데 뭐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이거를 시장에 인식시켜 줄 수 있는 좋은 내용이 나왔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수급을 놓고 보더라도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이틀에서 3일 정도만 더
플러스가 되어주게 된다면은 이거 되게 좋은 내용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 60일선 혹은 20일선 지지라인은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보면 되는데 베스트는 60일선이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을 때 1차적인 목표가는 어디다? 481선이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보여주게 된다면 2만원 조금 언더까지 봐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에너빌리티 마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자, 오늘 금요일인데 이번 주 한 주도 잘 보내셨길 바라며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